여론투표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 원래 이거 코너 이름이 네. 이택수의 택, 배종찬의 배에서 택배 아닌가요? 네. 이제 알았네요. 원래 바꾸려다가 예.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한 이유가 우리 김준일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택수 대표님은 좀 쉬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지금 뭐 예.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약간 땜빵으로 왔는데요. 네. 그럼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꿀까요? 어떻게? 아니요. 빈자리가 네.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그런 이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텍수의 택 배종찬의 배라는 건 처음 알았네.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여론 톡배. 톱배. 아 좋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근데 저 들어오실 때 배종찬 선생님께서 네. 사랑하는 또 출발새 아침에 그럼요. 예. 너무 사랑합니다. 아침에 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침 방송. 예. 네, 신선하고 네. 또 신뢰하고 네. 모든 것을 당합니다. 네. I love you. 예. 네.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다만. 네. 자주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자, 이제 20대 대선 3월 9일 치러진 지 2주가 지났는데 네. 보통 우리 허니문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런데 용산 집무실 이전 이게 블랙홀 됐다. 그리고 여론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네. 취임덕이라고 했죠. 취임덕. 네. 이른바 이게 이제 예. 권력 누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네. 레임덕 이야기를 하는데 임기 말에 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 상당히 여론이 예민해지고 있다. 그래서 예. 취임덕 예. 취임하기 전에 예. 이게 권력 누수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압축적으로 관련 여론 결과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들은 조사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의 14일부터 18일까지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감을 물어봤습니다. 잘할 것이다 49.2%, 잘하지 못할 것이다 45.6%로 팽팽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른바 블랙홀입니다. 용산 이전 대통령 집무실 블랙홀인데 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부터 20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전에 찬성 33.1%, 청와대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58.1%로 이전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에 의뢰를 해서 22일 단 하루 동안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찬성 44.6%, 반대 53.7%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김준일 대표님. 예. 이거 내용 봤을 때 뭐가 좀 눈에 띕니까? 일단 집무실 이전 반대는 어떤 여론조사를 망라하고 반 이상이 50% 이상이 국민이 반대한다.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징후는 아니고 이게 좀 불통의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잘할 것이라는 이 응답이 아직 높기는 한데 지금 예.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예. 50% 밑으로 본 게 전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좀 흔들리고 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충돌 양상인데 이게 청와대는 더 안 좋지만은 예. 당선인한테도 매우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화합, 협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든 어쨌든 예. 다 안 좋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도 원래 허니문 기간인데 원래. 그렇습니다. 여론도 허니문이 허니문이죠.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상 유례 없는 이번 대선도 정말 유례 없이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뭐 깻잎 반에 반장 예. 이런 이야기를 설레발을 떨면서 할 정도로 정말 난감했던 그런 예측이었거든요. 전망이었고. 근데 지금도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화건 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대하고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청와대가 더 협조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예. 당선인은 또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얻어가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용산 이전도 협조를 얻어야 되고 이런데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이 못 만들어지는 것은 예. 청와대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정 떠나고 싶으면 좀 당선인이 좀 더 유연하게 협력을 얻어내라. 예.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부처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행정 절차들이 많습니다. 예. 이걸 얻어내라. 만나라. 왜 안 만나냐. 이게 국민들의 안타까움이고 자칫 이렇게 되면 이제 분노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을 보면 당선인 잘할 거야. 우리 그래도 기대해. 그래도 전 국민의 당선인이 돼야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자꾸 사면이든 또는 인사건이든 이걸 자꾸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얻어내야만 된다.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이렇게 하면 협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빨리 만나라.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휴대폰 뒤에 이 세 글자만 새기면 됩니다. 소협통. 그 뭐예요? 소협통. 소협통. 소통, 협치, 어. 통합. 예. 뭐 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소협. 이걸 하면 예. 지지율 60%, 70%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롯이 윤 당선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런 지금 그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사이에 이런 갈등 상황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 상황이 그렇게 사실 뭐 나쁘지만 않겠다 속으로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네. 이거를 딱히 좋다라고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 이게 개혁이 오히려 이런 대치 국면이 개혁이 좀 늦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이건 당선인에 대한 거고 당에는 정권 초기에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기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예, 예. 팽팽하게 맞설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네. 대한 그 국정 비전도 우선순위 조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할 네.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월간 그거 좀 중앙이 보죠. 예. 티브리지 코퍼레이션에 의뢰를 내서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 예.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이건 계속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 정신, 공정 상식. 또 하나는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 발전. 이게 또 16.4% 중요한 걸로 나서 국민 통합 및 정치 개혁. 여기에 밑줄 쳐야 됩니다. 예. 국민 통합 및 정치 개혁. 그리고 언더라인. 예. 네, 차기 오케이.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해 검토할 정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참여하는 통합 정부 구성이다가 29.3%로 가장 29.9%입니다. 약 예. 30%로 가장 높았고요. 대통령 중간 평가 도입도 26.3%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네요. 말 그대로 예.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 이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도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아니 예. 손실보상금을 준다는데 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예. 일반인들은 우리도 힘든데 못 받아서 반대 불만이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도 충분하지 못해서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 개혁을 보면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당선인도 또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의 우리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71.3% 네. 압도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김진일 대표께서는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습니까? 국정 비전 우선순위에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네. 과제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아하. 일반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예. 경제 성장 이런 게 많았어요. 작년에 이를테면 계속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항상 경제 성장이 1등 아니면 2등이었거든요. 예. 그 부동산이 워낙 이슈가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좀 상단에 있었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패 척결 공정 예. 사회 양극화 해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사회 양극화 갈등 너무 심하다. 이게 단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여론이 바뀐 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한테 예. 지금 이 양극화 갈등 해소해 달라라는 이런 요구들이 지금 강하게 있다. 그거는 지금의 어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의지는 충만한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그 통합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 미흡하다. 예.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용산 이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좀 그런 것들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요. 예. 정치 개혁은 사실은
찬성이 많잖아요. 예. 정치 개혁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를테면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 이거 예. 물어보면은 반반 갈릴 겁니다. 예. 막상 물어보면은 조금 애매해질 거예요. 이거는. 어허. 그리고 여기 중에 그 소선거구제 이거 이제 개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 뭐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시급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정치개혁보다는 경제적인 현안이나 또 다른 정치개혁을 더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야 예.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아닌 3인 이상의 예. 중대선거구제. 예. 3인 이상 필수. 예, 네.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좁았던 선거구가 더 넓어지겠죠. 예. 지역은 더 넓어지고 3인 이상을 동시에 뽑는 이런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러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좀 적극적인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좀 소극적인데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들은 나설 이유가 있겠죠. 나서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그 1,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원래 했었잖아요. 취임한다는 윤당선 의원이. 이거는 뭐 최근에 그 민주당 반응을 봐서는 이거 뭐 추경 통해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 다만 금액이나 이런 규모나 이게 시기의 문제지.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도 이미 뭐 양당이다 50조 내 100조 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 손실보상금 규모에 대해서.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가 더 높아요. 예. 이거는 자영업자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가 이제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 나머지 뭐 4,500만 명은 해당이 안 돼. 물론 가족까지 치더라도 예. 한 3천만 명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은 너무 피해가 큽니다. 이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사실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부터 저는 해서 용산 이전보다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고 통합의 메시지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일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동이요, 회동. 네. 이 회동이 무산된 게 16일이었죠? 네. 16일. 그게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금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방송을 할 때 제가 빨리 예. 만나야 된다. 네. 그런 점을 강조를 했고 적어도 늦어도 이번 주를 의미하면서 예. 이번 주 수요일 내로는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못 만나면서 최장기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국은행 뭐 총재 인선을 가지고 뭐 갈등을 빚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거의 뭐 이건 티각태각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창용 교수는 네. MB 정부에서 또 맹활약을 했던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니 MB 정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인물이에요. 이창용 한국은행 지명자는 예. 총재 지명자는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MB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예. MB 정부에서 맹활약을 했어요. 예.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서머스의 또 수제자이기도 하고 뭐 하버드대 출신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창용 교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잘못됐다. 이건 뭐냐면 견해차가 아니라 지금은 오케이. 감정 싸움이 알겠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우리 여론택배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여론택배하는 와중에요. 예상한 대로 예고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퇴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대국 메시지를 좀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건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짧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교수님이 앞서 예상하신 대로 별다른 언급은 없이 그냥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하게 됐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 헌신적으로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짧은 메시지였어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예. 더 이상 뭐 특별한 여기서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방금 우리 예정된 대로 아침 8시 32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서긴 섰는데 메시지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감사 인사죠. 감사 인사를 한 거죠. 이렇게 서로 예상을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한 4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고 나온 것이고 예. 또 사면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예. 저도 방송 대기실에서 가장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사실상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유영아 변호사를 방송 대기실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하시느냐 병상에서도 안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영아 변호사도 말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이 막 끝났고 또 예. 지방선거는 앞두고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막 있고 있는 상황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 그건 적절치도 않고 스스로도 정치적 발언을 할 것을 생각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나와서 의료진 정도에게 지금 보면은 문 대통령 관련된 발언도 안 하거든요. 예. 사면을 뭐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일절 정치와는 연관짓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방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하는 상황 갔다 왔는데 자 짤막한 얘기를 했습니다. 몸 상태 많이 회복 돼서 국민 여러분께 오늘 인사드리게 됐다. 많이 염려해 주셔서 됐다. 몇 개월간 치료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뭐 어떤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냐 물어봤는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바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현충원 쪽으로 일단 이동하는 거죠. 그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죠. 네. 뉴욕에 가서 그 다음에 사저로 가는 거죠. 대구 쪽으로. 그렇습니다. 대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저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거기서는 메시지를 아마 낼 거기서는 하지 거다.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오늘 지금 뭐 우리 공화당 예. 비롯해서 여러 이제 친박 시민 단체 한 5천 명이 지금 모일 것으로 예상이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장사진을 이룰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뭐 고강도 강도 높은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어떤 정치인으로서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조금 예. 이제 좀 부담을 느끼고 끝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뭐 정치를 재개할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남은 여색을 좀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예. 정황을 봤을 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존재감은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구 민심 지금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죠. 예. 일각에서는 대구로 윤 당선인이 찾아갈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용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추경 각가지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론도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냥 무작정 대구로 가서 당선인이 그 그러게요. 경호도 뒤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윤 당선인과의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선된 이유가 아니고 당선 전이라면 네.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 할 때라면 좀 약간 달리 그렇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인수위 관계자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헬기 타고 다녀오겠다. 다녀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어허. 이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빨리 다녀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헬기도 오래 걸리는데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예. 뭐 예. 차보다는 훨씬 적게 걸리니까 예. 그만큼 이제 만남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계신데 예.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대구시장 출마하는 뭐 홍준표, 김재원, 권영진 뭐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까지 지금 만날지 말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저는
김재원 전 의원이나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단번에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 근데 지금 이제 또 묘한 점은 지금 인수위 구성만 놓고 보면 윤석열 당선 인수위 구성은 또 예. MB 출신 인사들이 참 많거든요. 좀 많고. 참 이것도 묘합니다. 예. 이 부분을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당선인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어. 큰일 날 갑자기. 뻔했네요. 네. 예. 이 대구에 이제 집으로 가서 여러 정치 사항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또 어떻게 판단을 할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예.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또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꿈보다 해몽이라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내일 그 세종 쪽하고 호남 쪽 아마 가는 방문하는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 그러면 거기서 대구 쪽으로 헬기 타고 건너갈 가능성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헬기를 예. 거기서 탈지 아니면은 지금 집무실에서 뭐 가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크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한 거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만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 확실히 이를테면은 보수 결집 효과는 좀 있겠다. 근데 약간 이게 취임할 때는 원래 국민 통합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예. 거가 돼야 되는데 약간 진영이 갈라지는 효과도 부작용으로 생길 수가 있겠다.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또 순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선거 끝난 이후에 또 진영 결집이다.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노 허니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대전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진영 간 치열한 선거 직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빨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 이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좀 애틋한 마음을 또 표현한 것이 윤석열 당선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찾아간다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버리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또 적극성 이 부분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 헬기 얘기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좀 지금도 봐서는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되지 저도 않겠습니까? 적다라고 보는데 지금 예. 워낙 갈등 관계 있잖아요. 예. 지금 당장 어저께 한은 총재와 관련 인선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 정도 갈등이 있고 협의를 했다 안 했다라는 예. 거고 지금 당장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가지고 예. 당선인 측에서는 2명 다 우리가 인사권을 달라. 그래야지 진보 3 보수 4가 된다라는 입장이고 예, 예. 지금 청와대 그렇죠. 쪽에서는 한 명 한 명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더 갈등 벌어지면은 진짜 예. 안 만나고 당선인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예. 박근혜 당선인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두 분 오늘 엄하게 지금 당선을 예. 누구를 시켰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예. 당선인이 또 먼저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선인이라는 말이 예. 당선자를 써야 되느냐 당선인이냐인데 예. 이명박 법적으로는 자가 맞고 이명박 예, 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예. 당선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이후로 그런 적이 이제 있었죠. 예. 관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당선인이라고 써 있어서 사실 예.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합니다. 다 맞아요. 예. 유권 해석을 예. 관계기관에 했더니 혼용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용어는 자체가 당선자가 맞겠죠. 일제 때 만드는 게 많고 예.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가리키는 자자가 많이 붙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의 어떤 언어 현실과 맞춰서 좀 바꿀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수험생들도 우리 네. 방송 들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그 반론하시면 그럼 네네. 합격자를 합격인으로 바꿔야 되냐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렇죠. 꼬리에 네. 꼬리를 무는 논쟁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하던 얘기 좀 또 네. 하죠. 그 회동 이게 결국은 이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그 파격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일요일 오찬하라 이거죠. 일요일 오찬. 그러니까 자꾸 이런 뭐 인사권 관련해서 하는 총재, 감사위원 예. 물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협의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석자 없이 예. 빨리 무조건적으로 만나라. 일요일 오찬. 그래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두 분이서 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 됩니다. 다 꺼내놓고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마치 대통령과 당선인이 갈등을 빚고 충돌을 빚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 당선인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만나라. 1월 5찬을 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봤을 때 이준석 당대표와의 뭐 울산 뭐죠? 그 회동도 있었고 소맥회동. 네. 뭐 소맥도 그렇고 또 의총연장에 그럼요. 거기서 또 이렇게 호련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이쪽에 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과감하게 예. 만나서 제가 공산 이전도 필요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좀 당부를 부탁을 한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방금 하신 게 비슷했습니다. 성대모사. 네. 아. 그러면은 예. 그걸 뭐 외면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또 이렇게 훈훈한 모습, 예. 이런 뭐 훈내가 나야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이 그 혹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라디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방금 배 소장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회동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 안에 벌어지기를 다 듣고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출발새 아침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6일 지방선거 이거 다가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갈등 상황도 어찌 보면 뭐 6일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 와중에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그 공천 룰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뭐 마이너스 25% 감점받는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예. 지금 이제 보도가 됐죠. 그래서 네.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거를 예. 만든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룰을 최고위원회에서 만들었고 심판이 룰 만들어서 경기 뛴다 예.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이 어제 오늘 뭐 그제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 룰이 원칙은 맞으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도 어제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그 얘기도 했고요. 뭐 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구에서는 특히 김재원 최고가 선거를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김재원 최고가 본인이 나와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요 룰을 적용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진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요 대구 쪽은 조금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이 룰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가지고도 어제 김재원, 이준석 두 사람이 지금 막 공방을 벌여줘. 왜 이렇게 요즘은 녹취록 까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만든 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김재원 최고는 이준석 대표가 만든 거를 나는 35%를 오히려 25% 깎았다 막 이런 진실게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룰은 뭐 이거는 그냥 관측이긴 한데 대구에서는 좀 완전히 철회까지는 어렵고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때때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규칙이라는 것이. 예. 두 번째는 저는 공정은 상대적 공정인데 이게 지나치서 특정인을 겨냥한 것처럼 가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선거라는 걸 통해서 예. 정당은 더 뭉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공천 지금 또 공천 관련해서 뭐 테스트를 본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기준도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축제에서 좋은 후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선관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패배한 민주당 쪽은 서울시장 누가 나갈 건지 이쪽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심지어 송영길 대표가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 저는 근데 송 대표가 출마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인천시장까지 역임했던 분이고 정확하게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될 명분 적어도 시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목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누군가 나갈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할 것 같고요. 게다가 86 용태론까지 얘기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가능성과 또 책임감을 다 따져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만큼 서울에서의 중량감도 있고 또 종로구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지지층들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그만큼 지지자들에 대한 선호도도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또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예. 서울이 조금 민주당은 너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험지가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이번 대선에서 봤듯이 5%포인트 차로 지금 졌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표 차 서울에서는. 이게 지금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1년 안에 만약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1년 안에 했으면은 예. 대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가 많고요. 1년이 넘어가서 예. 2년쯤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97년 12월에 김대중 예.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98년 6월에 지방선거 했는데 새정치국민회가 이겼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이 현재 그 5%포인트 차가 좀 좁혀질 수 있더라도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럼 진짜 거물급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까지 지금 고문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 이낙연 얘기 나왔는데 그분들은 또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럼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뭐 임종석, 우상호, 뭐 박영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86 책임론까지 이게 있어서 완전히 진짜 판을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같아서는. 좀 젊고 뭐 오히려? 강한 뭐 이런 개혁 성향의 이런 인물들. 예. 예를 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예. 뭐 박주민 의원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박용진 뭐 모르겠어요. 이게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예, 예를 들면 예. 박용진 의원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 중도층의 지지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86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김준일 대표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근데 이게 선거 대선 직후 얼마 있지 않다가 치러지는 지방선거 서울시장도 거의 대선급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예.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혁신적 이미지만 가지고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래도 나가서 비등할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예.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본선 후보가 될 정도의 경쟁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던 김영춘 전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다음 대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설사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도전해 볼 만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론특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50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5초 안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협치하시죠. 협치 좀. 예, 예. 알겠습니다. 공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한 여론특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